금신이 박기윤입니다. 저희가 제작한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 같이 어울려 살 수 있길 원하는 마음으로 제작했습니다. 소수를 바라보는 사회 인식을 변화시켜서 장애인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은 유니버셜 디자인 행사와 함께 촬영이 진행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세상의 변화에 귀 기울이는 사회를 구축하고자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우리들의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까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 등록 장애인 수 263만 3,026명으로 비율을 따지면 5.1%로 20명당 1명꼴입니다. 심지어 OECD 주요국 중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지출은 꼴찌에서 세 번째 0.49%밖에 달하지 않습니다. 이에 장애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에 현재로서 만족한다. 복지 지원금이 부족하다. 이례적인 관심보다는 꾸준한 복지가 지원됐으면 한다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복지 중 가장 원하는 것은? 이라는 설문에 일상적인 휴식을 자유롭게 누리고 싶다라는 대답 비율이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다수의 눈에서 소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이 세상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유니버셜 디자인 환경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2019년도부터 올해 22년도까지 매해 유니버셜 디자인 공강주간 행사로 전시 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강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는 국제 세미나 그리고 저희가 전시 체험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유니버셜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 대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묶어서 8월 한 달에 진행을 하고 있는 주간을 말해서 공강 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유니버셜 디자인에서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는지 휠체어를 타고 체험해 보았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편리해질 수 있는 디자인을 설명하는 행사.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어떤 모습으로 행사를 즐길까요? 첫 번째로 체험해 볼 것은 증강현실을 통한 AR 통합 놀이터였습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형태의 놀이터를 알아볼까요? 장애를 가진 분들이랑 일반 분들이랑 함께 어울려서 놀 수 있는 놀이터를 통합 놀이터라고 하는데요. 놀이터를 색칠해보고 어플을 통해 이제 색칠한 걸 직접 3D로 만들어서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어린이나 노약자 등 누구나 할 수 있게 쉬운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미끄럼틀 등 유니버셜 디자인을 놀이터에 직접 적용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식시키면 이 친구들이 태블릿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친구들이랑 같이 휠체어 분해랑 경사로 미끄럼틀이랑 턱이 없는 회전 놀이기구 처음에 같이 해주시면 되세요. 네, 색칠하신 대로 친구들이. 간단한 작업으로 증강현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나 보기 쉽게 디자인한 서체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이었습니다. 왼쪽에 보듯이 코디 유디 온고딕이라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랑 인디자인 그룹이 함께해서 최대한 많은 이들이 봐도 헷갈리지 않도록 변별력 높은 서체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위에 화살표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들이 대체로 약시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좀 비슷한 글자라고 해서 되게 알아보기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분홍 색깔로 대표적으로 기읍을 보실 때 위의 자를 더 높이고 옆에 있는 피읍은 위를 키우고 양옆을 늘리는 방향을 통해서 차별을 두었고요. 이 한 획자에 따라서 어떠한 특색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폰트가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걸 QR코드로 통해서 다운받으셔도 되고 한국장애인개발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자유롭게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평소 자주 보는 글씨체들이 누군가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 세심한 배려와 발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응 맞죠? 이응인가요? 세 번째로 구성된 곳은 영화관과 화장실을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디자인된 공간이었습니다. 먼저 저희 베리어 프리 영화가 무엇인지 들어보셨나요? 베리어 프리 영화는 기존 영화의 화면에 음성 해설과 화자, 대사, 음악, 소리 정보를 알려주는 베리어 프리 자막을 넣어서 시청각 장애인분들이 보시기 편하도록 만들어 놓은 베리어 프리 영화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음성 해설 같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해설,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악 및 소리 정보를 넣은 자막을 표시를 해서 보실 때 더 편하고 다채롭게 즐기실 수 있는 거죠. 이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보통 영화관에서는 계단으로 많이 좌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경사로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휠체어뿐만 아니라 유모차, 보행을 돕는 보조기기 등이 이동을 할 때 편하도록 12분의 1 이하의 경사면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실게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영화관에서는 모두가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마크 혹시 아시나요? 있습니다. 휠체어석이라고 그리고 장애인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표시고요. 휠체어석이 옛날에는 일자로 쭉 마련되어 있고 일반석과 구분이 되었잖아요. 지금은 휠체어석 옆에 동반자분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휠체어석과 동반석을 함께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회,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상영회는 다양한 형태의 보통의 영화관 좌석과 다른 점은 보호자와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해설처럼 다양한 사람을 고려해 만든 유익한 공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배려 프리 영상이 되기까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설치된 객실로서 이쪽으로 와보시면 일반 객실과 다르게 테이블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보통 서랍이나 협탁, 스툴 같은 기구들이 있지만 여기는 비워놓는 이유가 휠체어를 타고 계시면 여기 다리 닿는 부분 그리고 이런 손잡이 부분이 닿으면 물건을 짚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밑을 비워서 물건을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만들어놨고요. 콘센트 같은 경우도 일반 가정주택이나 일반 객실에서는 밑부분에 보통 설치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손 닿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콘센트, 스위치, 수납 창반, 옷걸이 등의 높이는 0.8m 이상, 1.2m 이하로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침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침대도 일반 침대와 다르게 휠체어의 높이에 맞춰서 0.4m 이상, 0.45m 이하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옆부분에는 반드시 지지를 할 수 있고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보조기구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바닥에 보시면 휠체어가 회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으로 1.2m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맞춰서 돌려보시면 휠체어가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욕실로 안쪽으로 들어오실게요. 화자와 의사, 음악, 소리 정보를 알려주는 욕실에 들어오시면 혹시 이런
이런 판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변기를 도면으로 해놓은 거라서 이 판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척추를 고정을 해야 하거나 휠체어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고정을 하기 위해서 받침 판을 따로 마련을 해놨고요. 옆에 보시면 지지대는 많이 보셨죠? 이게 휠체어의 사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릴 수 있는, 사용할 때는 밑으로 내릴 수 있는 형태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도움벨이 총 2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각각 어떤 상황에서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넘어졌을 때, 이거는 변기를 사용하시다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르실 수 있고, 여기는 혹시 쓰러지거나 넘어졌을 때 빨리 도움벨을 누를 수 있도록 하부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저도 객실의 침대와 마찬가지로 높이를 0.4m 이상, 0.45m 이하로 설치를 해놨고요. 옆편에 보시면 지지할 수 있는 안전봉을 따로 설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혹시 호텔 어메니티 중에 이렇게 고무줄이 되어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도 머리 감다 보면 눈 따갑고 막 못 뜰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샴푸, 린스, 바디워시 등을 구별을 하기 쉽게 이렇게 고무줄의 개수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개수를 다르게 해서 고무줄이 없는 건 바디워시, 하나는 린스, 책 2개는 샴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도록 마련해놨습니다. 이쪽으로 나가실게요. 또 저희 나가시기 전에 객실의 출입문도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휠체어가 다니기 쉽게 0.9m 이상의 공간을 확보를 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서울 유니버셜 디자인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 실행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건물 안에 화장실이나 수유실 같은 편의시설이 있는지, 입구에는 어디에 있는지,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를 집에서 휴대폰으로 보고 미리 좀 확인하고 가시면 굉장히 가서 힘든 상황을 덜 알아볼 수 있고, 또 이제 불영자는 구청이거든요. 서울 유니버셜 디자인은 시민과 함께 어플을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이 어플을 통해 내가 가고자 할 장소를 휠체어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와 장소에 휠체어가 통행할 수 있는지, 오르막이 있는지 등 편의시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치구청사가 25개가 있어요. 올해 또 추가했어요. 계속 또 추가를 하고 있고, 이 시설이 또 바뀌면 변경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보고 가는 거랑 그냥 가는 거랑 체감하는 그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없다고 하면 없는 걸 확인하고 가면 뭔가 다른 조치를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시민들이 굉장히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상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자인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물건에도 적용이 됩니다. 모두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들고 위로 들면 쉽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버튼 하나를 이제 이렇게 열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닫힙니다. 저는 장애인이랑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일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체험을 하면서 체험 속에서 정확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는 사업인데 스마트 서울 맵을 통해서 그 보행을 할 수 있는 거리를 알 수 있고 이게 안전한 길인지 파악할 수 있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제가 부산 시민인데 지나가다가 시민공원에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곳에서 이러한 체험을 하고 있다길래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그런 관점을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체험을 하면서 설명도 이해하기 쉽게 해주시고 이러한 디자인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하고 누구나 공정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장애인들을 위한 디자인이 장애인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 편리해지고 즐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